오늘의 인터뷰인은 레트로봇의 대표 이달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봇의 Q&A 시간인데요. 커뮤니티 댓글에 시청자분들이 400개가 넘는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다들 감사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보내주셨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한수. 한수에 관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질문을 한 420개, 440개 정도의 질문이 달렸는데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서 놀랐고, 그 중에 한수에 관한 질문이 많아서 또 한 번 놀랐는데 한수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한수 이야기만 하자고 제안했어요. 커뮤니티에 그렇게 댓글 많이 달리고 저도 처음 봤어요. 한수라는 캐릭터는 왜 합류하게 되었나요? 넣으신 이유와 캐릭터 탄생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 한수라는 캐릭터는 새롭게 유입되는 친구들을 위한 또봇과의 연결다리 같은 캐릭터인가요? 자, 답을 해주십시오. 인터뷰를 하다 인터뷰를 당하니까 약간 너무 좋아요.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엔 내가 이게 역할이 역전이 돼서 긴장이 되는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네. 오늘의 주제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주제 되게 중요한 주제라서 이거 잘못 얘기하면 큰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댓글 400개 또 달림. 감독님 그것이 진짜인가요? 막 이러면서. 새롭게 유입되는 친구들을 위한 또봇과 연결다리 같은 캐릭터. 네. 이 답이 맞아요. 정확하게 보신 건데, 여기서 이제 한수라는 캐릭터가 또봇을 모르고 자란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또봇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캐릭터로서 새 시리즈에 새로 등장하게 된 캐릭터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연결다리가 맞죠? 연결다리가 맞는데, 이 연결다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연결다리라는 게 지금 또봇을 모르고 있던 아이들에게 또봇의 세계로 안내할 수 있도록 감정이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등장시켰던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감정이입은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라도 5학년형이나 3학년형 모두에게 감정이입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여기서 필요했던 건 3학년의 아이가 필요했던 게 아니고, 또봇을 몰랐던 아이가 또봇을 알게 되는 과정을 겪는 그런 아이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수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대도시에 살면 또봇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지 않나요? 한동안 또봇이 없었잖아요. 그 사이에 그 또봇을 모르고 있었던 애기들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를 수 있죠. 공주는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주는 어떻게 주워들어서 알았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막 화제가 되고 있지 않다면 대도시에서 또봇이 모르는 아이는 있을 수 있죠. 어린아이 중에서는. 어린아이들은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육체적으로도 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2년 전의 지적 능력과 2년 후의 지적 능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 한수가 피부도 까맣고 네. 곱슬머리에 처음에 등장할 때 다리 깁스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 설정들은 애초에 짠 거예요? 이런 캐릭터 만들어야지 이러고? 까무잡잡한 피부는 축구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까무잡잡하게 많이 그을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곱슬머리는 설마 곱슬머리가 드물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안정환 선수님? 안정환 선수님? 왜 한수한테 Z를 줬나요? 한수를 굳이 Z의 공동 파일럿으로 만든 이유가 있나요? 한수를 추가하게 된 이유가 Z 때문인가요? 세모와 한수는 내홍이와 노 교수님과 같은 공동 파일럿이 아닌 동시에 같이 명령을 내려야만 하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굉장한 질문이 뭐 많은 것 같아도 사실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질문처럼 여겨져서 이렇게 묶었는데요. 우선 우리가 한수에게
Z의 공동 파일럿이 되게 하는 이야기를 생각했던 거는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선 또봇은 항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거의 항상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뭐 수없이 할 게 많지만 이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 둘이가 형제이긴 하지만 쌍둥이라서 쌍둥이만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나이 차이가 나는 형과 동생 사이의 형제 이야기는 예전에 오공이와 온달의 형제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너무 특수한 형제였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인 형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구상을 했던 건데요. 먼저 그 이야기를 하려면 또봇은 무엇인가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또봇은 얼핏 보면 파일럿의 명령을 수행하는 충실한 서번트 같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전투를 하거나 위기의 상황에서 변신이나 합체 혹은 공격 기술 같은 중요한 명령을 수행할 때만 파일럿의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전혀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맞아요. 파일럿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로봇과 뭐 주인의 관계라기보다는 친구이자 보호자의 관계예요. 아마 또봇을 좀 보신 분이라면은 도운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로봇으로 또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결국 이제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봇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네. 또봇의 본질이에요. 네. 근데 어린이들에게는 항상 그 보호자가 필요하죠. 그 보호자의 보호 행위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게 어린이들인데, 동생을 갖는다는 건 그 보호자의 보호 행위와 관심과 사랑을 누군가와 나눠 가져야 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동생을 처음 갖게 됐을 때는 자기에게만 집중돼 있던 그런 관심과 사랑이 동생에게까지 이렇게 확대됨으로써 뭔가 좀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뭐 그러다가 결국은 그건 나의 보호자가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동생도 받아들이게 되죠. 가족으로서. 근데 그런 경험은 보통 동생을 가지는 형, 오빠, 누나, 언니들은 다 한 번씩 경험을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는 많은 형, 누나, 오빠, 언니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생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네. 언니, 오빠, 누나, 형이 나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Z의 관심과 보호 행위가 세모와 그 한수에게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세모는 초반 빼고는 덤덤하게 그냥 다 이제 양보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났는데 그것도 있어요. 제가 형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둘 사이는 형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피가 안 섞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는 그것도 형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같은 집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게 됐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불러 마땅하고, 그러면 그것도 형제죠. 유사 가족이고 유사 형제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옹이와 노 교수님은 동시에 명령 안 내리고 각자 명령을 내렸었는데, 네, 세모랑 한수는 무조건 동시에. 네네.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는? 그것도 같은 이유예요. Z를 Z가 갈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Z가 갈등하게 만들기 네. 위해서. 한수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제 딱 외쳐버렸는데 저기 멀리서 Z가 변신에다가 말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거 한수 이거 뭐가 되는구나 이러면서. Z가 한수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Z는 리모가 세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세모를 사랑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파일럿이 정해지는 거면 어떻게 한수는 파일럿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한수처럼 개인적인 소통과 유대감으로 파일럿이 될 수 있는 경우 XY도 코파일럿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와, 마지막은 좀 나도 좀 궁금한데?
우선 한수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러닝타임의 문제였고요. 우리가 10분짜리 8개 에피소드 안에서 이게 기승전결을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우리도 한수와 제트가 가까워지는 과정을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보여주고 싶었지만 시간이 허락되지를 않아서 좀 퉁치고 넘어간 부분은 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트라는 또봇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트는 또봇들 중에 XY와 다르게 파일럿으로부터 직접 마인드코어 배양을 받았던 로봇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리모에 의해서 리모가 마인드코어를 배양했고 파일럿은 세모가 된 케이스잖아요. 약간 세뇌당한 거죠. 그렇죠. 너는 세모를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XY의 마인드코어와는 약간 설계가 달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으로 파일럿으로 관계를 맺게 된 사람에게만 완전히 바인딩이 되는 그런 또봇이라면 리모가 세모의 파일럿이 되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리모가 제트에게 세모를 너는 보호해야 된다 라는 것을 계속 세뇌를 시켰을 텐데 대항을 하면서 그 세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팔다리를 다쳐서 자기가 이제 치료를 해주긴 했지만 부상을 입은 아이이고 부모도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더욱 이 아이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을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제트가 한수를 만났을 때 기시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데자뷰가 뭔가 무의식적으로 한수에게 보호 본능을 느끼는 그런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수도 지금 부모의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다리를 다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모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에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제트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을 것이다. 맞네. 그럼 이제 마지막에 그 XY의 코파일럿이 생길 수 있다? 이건 안 되겠네요. 왜냐면 애초에 Z랑 키워진 그것도 달랐고. 네. XY는 Z처럼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XY의 미래가 굉장히 안쓰럽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파일럿은 먼저 죽을 거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죠. 먼저 로봇이 먼저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로봇은 우리가 잘만 관리하면 계속 부품을 교체하면서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굉장히 많이 울겠는데? 감독님 그걸 그렇게 덤덤하게 얘기한다. 벌써 눈물 콸콸이야. 어떡하지? 제트의 마인드코어가 회색빛으로 변한 것은 세모를 향한 사랑을 뜻하는 붉은색과 한수를 향한 사랑을 뜻하는 푸른색이 합쳐진 결과인가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진짜예요? 네, 이거는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푸른색이랑 붉은색이 합쳐졌는데 어떻게 회색빛이 된 거예요? 보라색이어야 되잖아요. 아, 붉은색과 푸른색이 섞이면 보라색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감산혼합의 예고요. 이건 가산혼합이기 때문에 화이트에 가까운 색이 나오게 돼요.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물감을 섞을 때는 감산혼합이 되고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운 색깔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빛은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져요. 몰랐어요. 한수와 둘이 중 누가 더 축구를 잘하나요? 한수죠. 진짜로? 네,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없어요. 당연히 당연히 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수는 축구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둘이는 제도시 지키느라고 동아리 활동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둘이는 입축구예요, 입축구. 아 입축구. 물론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뭐 재주를 좀 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 축구부 활동을 하는 아이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병국이가 둘이 형 축구한 적 본 적 있어? 약간 이런 식의 대사 있지 않아요? 그때 애들이 네. 아무것도 본 적 없다고. 아 그게 입축구라서. 한수와 친구들의 등번호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있나요? 이거는 사실 한수가 몇 번이지? 네, 한수가 33번이고 공주가 11번, 병국이가 32번, 찬호가 3번 이런데요. 네. 한수 같은 경우는 33번을 택했던 게 저 영실업이랑 우리가 회의하다가 영실업의 디자이너 한 분이 33번 어때요? 그랬어요. 그래서 33번이 뭐죠? 그랬더니 박지성의 아인토벤 시절의 백넘버였어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축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축덕은 아니어서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33번으로 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손흥민 번호로 할까요? 그렇지 손흥민 번호로 할 거 7번으로 했어야 되는데 번호를 나중에 얘가 학년이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벤치 아직 어리니까 벤치 팀일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메인 팀으로 갈 때 저 넘버 7 주세요. 그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강공주 같은 경우는 11번이었던 게 뭐 차범근의 등번호가 11번이었어서 그 11번을 떠올렸던 것 같고 병국이가 32번인데 이거는 뭔가 병국이도 33번을 하고 싶었는데 한수한테 밀려가지고 그냥 32번에 만족했다 뭐 이런 상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찬호는 몸이 좀 통통한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수비수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수비수 번호를 준 거예요. 3번이 수비수 번호예요? 네, 수비수 번호예요. 규정은 아니지만 그냥 관례적으로 수비수들이 낮은 번호를 가져요. 그래도 그리고 공격수가 높은 번호 갖고. 축구부를 한다는 건 그래도 걔도 둘이보다 잘하겠죠. 찬호가 둘이보다는. 글쎄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군. 매일매일 연습하는 사람이랑은 상대가 안 되지. 한수도 언젠가 또봇이 생기겠죠? 나중에 한수를 제트 코파일럿 대신 다른 새 또봇의 파일럿으로 바꾸실 계획은 없나요? 물론 제트도 다시 한 사람의 명령을 따르게 바꾸는 것도요. 한수를 제외하진 않지만 제트를 다시 한번 세모 단독 파일럿으로 가능할까요? 한수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제트의 파일럿이 되는 건가요? 한수 빼주실 거죠? 새로운 또봇 만들고. 이거 좀 질문들에 요약하자면은 한수에겐 또봇이 생겨서 제트 코파일럿이 아니라 빠졌으면 좋겠다는 빠졌으면 거죠. 좋겠다라는 희망이 좀 느껴지죠? 네. 좀 슬픈데? 뭐 슬프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 한수 역을 맡고 있는 우리 그 혜윤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분명히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역할을 한수 역할을 맡고 있는 혜윤이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혜윤이 어머니한테 인터넷 댓글은 될 수 있으면 보여주지 마세요라고 당부를 했었어요. 와... 그리고 어머님도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그러면서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수의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또봇의 새 시리즈를 설계할 때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또봇이 19기까지 가는 동안 주인공과 또봇의 수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그 주인공 그룹만 17명, 19명 막 이렇게 됐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가 도저히 핸들링하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돼서 뒤로 갈수록 아마 좀 재미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건 이야기는 그렇게 주인공 그룹이 비대해지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집단과 집단의 이야기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야기라는 건 항상 갈등과 해소의 과정인데 그 갈등이 개인의 갈등이 아니고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이 되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져요. 그런 이야기에는 보통 대부분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이나 개인의 내적 갈등에 관한 이야기는 관심을 가질 수 있어도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 이야기는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됐던 건데 우리가 그런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주인공 그룹을 어느 정도 좀 제어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X, Y, Z와 하나, 둘이, 세모가 호스트로서 항상 중심을 잡고 그 밖의 캐릭터들은 때에 따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게
게스트의 역할로 그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한수도 호스트가 아니고 게스트란 얘기예요. 게스트는 계속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그럴 식으로. 수도 있겠죠. 이제 댓글에 뭐라고요? 한수가 게스트라고요? 거짓말 이런 난리 날 것 같은데. 우리가 주인공 그룹을 호스트를 하나 둘이 세모 XYZ로 한정하기로 한 이상 그 원칙은 지키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한수에 관한 질문이 끝이 나버렸어요. 어떠셨나요? 한수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이 한수에 대한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내가 오늘 잘 대답을 했는지 나중에 촬영해서 편집된 영상 다시 한번 저도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서 이제 영상이 올라가고 그 댓글을 보고 아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뭘 안 했구나 막 이러면 이제 나중에 또 Q&A 할 때 그때 저희가 못했던 말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추가로 답하거나 그러겠죠? 네. 근데 그리고 왜 이제 이 Q&A도 이게 끝이 아니고 아직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이거 1편이에요 1편. 다음에 또 우리 그 Q&A 질문 중에 모든 질문을 저희 대답을 다 해드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야기를 해볼 만한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추려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네. 이거 그래요? 네, 왜냐면 감독님의 반응을 보는 것이 재밌어요. 그 인터뷰어가 사실은 권력자예요.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당하는 건 좀 긴장되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 한수니까 한수 색에 맞춰 있거나 이제 다른 것들 그런 색에 맞춰 있거나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준비 못해요.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끝.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